2024년 9월 21일 새벽 부산 사하구 학장동. 도로 한복판이 아무 예고 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로 10m, 세로 5m, 깊이 8m. 트럭 2대가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지구 곳곳에서 땅이 꺼지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에서는 매년 수십 건이 발생합니다. 2010년 과테말라의 도심에서 깊이 60m의 구멍이 한순간에 건물들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서울 석촌동, 대구 동구. 더 이상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산 사하구 지난 3년간 15번. 같은 구간에서 반복된 붕괴. 우리가 딛고 선 땅은 과연 안전한가? 싱크홀. 땅속이 비어 지표면이 무너지는 현상입니다. 인류 역사 대부분의 시간 동안 이것은 자연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석회암지대에서 지하수가 안반을 조금씩 녹여냅니다. 수십 년 때로는 수백 년에 걸쳐 땅속이 조금씩 비어갑니다. 어느 순간 지표면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함몰됩니다. 플로리다와 중국 광시성의 카르스트 지형에서 흔히 발생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20세기 후반 도시에서 다른 종류의 싱크홀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연이 만든 것이 아닌 인간이 만든 붕괴. 지하철과 터널, 대규모 개발이 집안을 흔들었습니다. 노후화된 상하수도관에서 끊임없이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부실한 배수 시스템이 집안을 약화시켰으며 과다하게 채취된 지하수가 싱크홀을 가속화했습니다. 자연의 위험에서 인간의 위험으로 바뀌었습니다. 급속 성장한 도시들에서 싱크홀은 집중적으로 발생했습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2016년 부산에서 하나의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2호선 사상역과 1호선 하단역을 잇는 총연장 6.9km, 7개 역의 지하철 노선입니다. 부산 서부권 주민들이 오래 기다린 사업이었습니다. 당초 완공 목표는 2020년. 하지만 2026년으로 연기되었습니다. 10년째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2년 첫 번째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그로부터 3년 같은 구간에서 15번이 반복되었습니다. 싱크홀 우발지대로 불리게 된 구간입니다. 2024년 9월 21일 학장동. 깊이 8m의 구멍이 생겼고 트럭 2대가 매몰되었습니다. 7개월 뒤인 2025년 4월 12일 또다시 학장동에서 가로 5m 규모가 발생했습니다. 다음 날, 전날 지점에서 불과 200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이틀 연속 같은 구간, 같은 패턴. 이곳 주민들에게 우회도로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길이 있을까 확인하며 나서는 출근길. 바뀐 아이들의 등굣길. 상습 구간을 피해 도는 택시와 버스. 가게 앞 도로가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서도 일상은 계속되었습니다. 부산교통공사의 초기 입장은 명확했습니다. 공사와 싱크홀은 무관합니다. 집중호우와 연약한 집안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물론 붕괴가 발생할 때마다 긴급 복구 작업이 이루어졌고 안전 조치가 뒤따랐습니다. 하지만 같은 구간에서 15번의 반복. 3년 동안 15번. 임시적인 처방은 근본적인 원인을 막지 못했습니다. 진실은 여전히 땅속에 있었습니다. 2024년 부산시 자체 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공사와 싱크홀의 직접적 연관성이 확인되었습니다. 공기 단축을 위해 물을 막는 차수 공법이 부실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시공관리는 소홀했고 공사 현장 침수를 확인하고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습니다. 집중호우도 있었고 집안 조건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시공관리의 부실이었습니다. 공사와 무관이라던 주장은 무너졌습니다. 집안은 원래 연약한 모래질이었습니다. 설계 단계에서 예상하지 못한 진흙 토질도 발견되었습니다. 오래된 하수관, 통신관로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었던 조건들입니다. 그럼에도 공사는 진행되었습니다. 빨리빨리라는 속도가 만약이라는 안전을 앞질렀고 눈앞의 비용 절감이 미래의 대가를 외면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대가를 치렀습니다. 2014년 세월호.
과적과 불법 개조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말을 믿었습니다. 304명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2022년 이태원. 신고는 계속 들어왔습니다. 위험하다. 사람이 너무 많다. 대응은 없었습니다. 159명이 사라졌습니다.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경고가 있었지만 외면했습니다. 그렇다면 경고에 응답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2016년 일본 후쿠오카. 지하철 공사 중 집안 이상 징후가 발견되었을 때 그들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즉시 공사를 멈췄고 100개의 센서로 24시간 감시 체계를 가동했습니다. 세월호는 균열의 경고를 보고도 출항했습니다. 이태원은 빗발치는 신고에도 즉각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부산은 15번의 붕괴가 반복되는 동안 임시 복구에 머무르다 뒤늦게야 본격적인 원인 규명에 나섰습니다. 외면이 낳은 지연, 지연이 부른 반복. 결국 본질은 같았습니다. 명백한 위험 신호를 받고도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선택을 미루었다는 것. 후쿠오카에서도 싱크홀은 발생했습니다. 가로 27m, 부산보다 큰 규모였습니다. 하지만 1시간 만에 300명이 대피했고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경고를 받았을 때 어떤 선택을 했는가? 부산은 지금 15번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16번째가 오기 전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땅 위는 화려합니다. 새로운 건물, 넓어진 도로, 빨라진 지하철. 하지만 땅 밑은 언제나 나중 문제로 밀려났습니다. 15번의 경고, 바뀌지 않은 구조. 이것은 부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 대구, 전 세계 급성장 도시들이 같은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같은 선택, 같은 위험. 우리는 보이는 것만 믿고 보이는 것만 관리해왔습니다. 하지만 대가는 항상 보이지 않던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2026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뒤늦게나마 보강공사와 안전점검 강화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15번의 경고를 온몸으로 겪어낸 시민들의 불안을 이 발표가 잠재울 수 있을까요? 같은 구간에서 여전히 땅을 파고 있습니다. 땅 위에서는 일상이 계속됩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학교 가는 아이들, 영업 중인 가게들. 땅 위에서는 화려한 도시의 심장이 뛰고 있지만 땅 밑에서는 도시의 핏줄인 상하수도관이 늙어가고 땅에 뼈대인 집안이 조용히 사가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부산은 15번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도시들도 자신들의 15번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 위를 걷습니다.